팁이라고 할까요?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검진할 때 가슴 엑스레이를 찍거든요. 그럴 때 바꿔달라든지 그렇게 해서 췌장암이 있는 가족력이 있어서 난 좀 그게 불안하다. 조금 더 본다든지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시면 되고.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하고 관리를 잘하면 암에 안 걸릴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검사를 더 자주 해야 될까요? 아니면 검사 항목을 더 많이 넣어야 할까요? 이런 고민들 의사결정의 암 선생님 서울 아산병원 이상욱 박사님 만나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가시죠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친구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. 이제 워낙 복지도 좋고 하니까 매년 건강검진을 꼭 받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건강검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암이 발견이 돼서 수술도 하고 했었거든요. 이 건강검진을 매년 하는데 왜 암이 생기는 걸까요? 이제 그것도 두 가지가 있겠죠. 건강검진 할 때 하는 검사는 아주 정밀한 검사라고 보긴 힘들어요. 의사들이 마치 탐정처럼 그거를 찾아내는 과정이 되게 탐정이랑 비슷하거든요. 그런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걸러져서 못 찾아낼 수도 있고, 두 번째는 사실 호발암에 대한 검사들만 하는 거지 암은 전신에 아주 몸의 구석구석에 다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검사를 전부 다 하기도 어렵고 그걸 하루에 하기도 힘들고 그 검사를 하는 게 의미도 사실 없고 10만 명당 1명 걸리는 검사를 위해서 99,999명은 필요 없는 검사를 받는 거잖아요. 그래서 호발암만 하는 건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뭐 3기다 4기다 진단을 하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건강검진을 내가 왜 받았나 화도 나고 회의도 들지만 사실은 건강검진은 호발암에 대한 스크리닝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죠. 그렇군요.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이 시기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내가 딱 받고 나왔는데 그때까진 괜찮다가 그 다음에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1년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받으면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? 물론 뭐 촘촘하게 검사하는 게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이론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건강검진을 우리가 할 때 1년에 한 번, 2년에 한 번 요즘 내시경 하세요. 뭐 몇 세 이상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수십만 명의 코호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론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사실은 그거를 줄이는 것들은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얼마나 많은 효용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암이 특별히 좀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?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더 검사할 때 추가적인 검사들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검사 시기를 50세부터 하라고 그러면 뭐 40대나 30대로 이렇게 당겨서 좀 해도 되고요. 췌장암이 있는 가족력이 있어서 난 좀 그게 불안하다 그러면은 또 초음파를 조금 더 본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검사들을 조금 더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게 요즘은 또 해주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시면 되고, 예를 들면 뭐 내가 좀 일하는 근무 환경이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폐암에 걸릴까 봐 두렵고 그렇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검진할 때 가슴 엑스레이를 찍거든요. 그럴 때 흉부 CT로 좀 바꿔달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검사를 조금 더 영어로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겠죠. 나는 암에 대해서 막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랬을 때는 몇 가지 팁 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2주 이상 계속 통증이 한 곳이 집중적으로 아프고 그 아픈 것이 계속 더 심해진다.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암 검사를 받아보는 거죠. 두통도 그래요. 머리가 좀 뽀개질 듯이 아픈데 되게 공포스럽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아프고 그러면 검사를 좀 받아본다든지. 암이 좀 나이 많은 사람한테 걸리거든요. 사실은 50대, 뭐 40대, 60대, 70대 이렇게 걸리는데 좀 상처가 빨리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상처가 2주 정도 지났는데도 안 낫고 계속 그런다고 하면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본다. 뭐 이런 팁들을 가지고 있으면 스크리닝 하는 거 말고도 또 걸러질 수 있는 암들이 많이 있으니까.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샤워를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샤워하고 할 때도 비누칠한 상태에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데도 비누칠하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만져봐서 뭐가 몽우리가 만져지는지 뭐 그런 것들도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건강검진 받고 하면 많은 종류의 암들이 아마 걸러질 겁니다. 이 건강검진을 하면 당신은 암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은 뭔가 그런 소견이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 암을 진단받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
1차적으로 그 검사한 것들에서 암이 바로 진단되기는 좀 어려워요. 암이라는 거는 항상 조직학적인 진단에 의해서만 암이다 아니다가 판단돼요. 대부분은 검사상에서 뭐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겠다.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고 조직 검사를 해서 보통 진단이 되는 거죠. 네, 선생님, 이런 시청자 질문도 하나 있는데요. 저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최대한 많은 항목을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넣는 사람입니다. 그만큼 걱정이 되기 때문인데요.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면 큰 위험이 없지 않을까요?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사실은 그렇게 많은 항목을 추가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편안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해서 꼭 암이 다 찾아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기가 병원에 가서 CT 검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진료하는 의사가 CT 처방전을 넣어줘야지만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지만 유일하게 건강검진할 때는 본인이 그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. 이게 건강검진의 장점인데 그거 검사를 꼭 하고 싶고 그거를 해서 나의 우려나 걱정이 해소된다 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들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.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건강검진을 조금 지혜롭게 받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저도 그렇습니다. 건강검진 날짜가 좀 다가오면 마음도 불안하고 성적표를 좀 더 잘 받고 싶은 그런 어린아이 마음처럼 이렇게 더 먹는 것들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해서 좋은 성적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이 나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도움은 잘 안 되겠죠.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약간 덤덤하게 일상생활처럼 해서 받는 게 좋고 건강검진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. 나는 건강검진을 받았으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. 이 문제는 해소됐다.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는 되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검진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몸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 1년에 한 번, 2년에 한 번씩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기간이다 아니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선생님, 오늘 제가 건강검진과 이 암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.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. 건강검진은 현대인을 살아가는 데서는 꼭 필요한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되었죠.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건강검진이 자기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.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생활과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들이고 건강검진은 그거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. 그래서 너무 맹신하거나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마지막 한 줄 처방전이 되겠습니다. 네, 선생님, 저는 사실 건강검진 막 결과만 좋고 그리고 건강검진만 잘 받으면 뭐 암도 안 걸리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을 너무 맹신하는 태도는 좀 지양해야겠습니다. 선생님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